그림을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일단 요 그림을 처음 그림을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처음 그림. 제가 여기 일시무시라고 써놨죠. 일시무시라고 써놨고 천보경하고 대비를 잠깐 하고 가야 돼서 여기는 일종무종이라고 써놨어요. 일종무종이라고 써놨고 천보경적으로 보면은 여기 적이라는 글자를 써놨죠. 천보경에 나오는 거, 여기 천보경에 나오는 거를 써놨고 본심, 본태를 여기다 써놨어요. 본심, 본태. 요거 또 잘못됐어요. 여기 본심, 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것처럼 여기 본심과 본태를 여기다 써놨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다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 화이트홀이 터지면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요런 의미를 일단 보시면 돼요. 이런 의미를 일단 보시고 자, 우주 6차원은 1, 2, 3, 4, 5, 6이에요.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점, 선, 면, 시, 공간, 그리고 나라고 써놨어요. 그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학에서 말하는 거는 점선면 이런 의미 아니죠. 3차원이란 거 하는 건. 그거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런 이해는 천부경에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점이라고 하는 건요. 태초의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 물질 세상이라는 건 전제로 갖고 가시고 태초의 처음 물질의 그 자리, 그 포인트 여기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있네요.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점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있어. 있어. 자, 점끼리 보면 그거는 우리 저기 엘렌님이 보여주신 과학에서도 말하지만 점끼리 보면 그게 뭔지 몰라요. 점끼리 보면 그저 제일 작은 점을 상상하는 거예요. 점끼리 보면 그것은 그냥 멀리 떠 있는 별 하나로 보일지도 몰라. 가까이 가면은 지구보다 더 크죠. 자,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것이 곧 이 천지인의 작용이에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나지만 순서를 정하자면 그런 작용이라는 거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일적하면서 시공간이 쌓이면서 그 면들이 켜켜이 쌓이면 드디어 4차원의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5차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쭉 해석하면 돼요, 이걸. 흐름을 벗어나지 않죠.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며 면이 모여서 부피가 쌓여서 일적 10거까지도 표현해도 되지만 특히나 여기는 적부피라고 써놨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일적하면서 시간이 있어야지 쌓이겠죠. 시간이 있어야지 쌓이죠. 그래서 시공간이 드디어 구분이 되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세상이 나와서 육방이 열리는 것이 1, 2, 3, 4, 5, 6차원이에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천보경에서 그나마 근접하게 자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6차원. 이것이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 그것은 천보경 81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설명은.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명해져요. 그리고 이 이치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시공간이 생김과 동시에 점선면은 동시에 작용하면서 켜켜이 쌓여서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면서 동시에 질량과 중력을 생성하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관측하는 내가 있음으로써 이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이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이에요. 그리고 그런 점선면과 시공간이라는 것과 내가 논이는 곳이 6차원 이세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6차원 이세계. 자, 이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다른 구분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른 구분으로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설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설명과 숫자와 어떤 나눔이 다를 뿐이에요. 관측이 달라서 우주를 다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 과학자들이.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간단한 이치에서는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천부경의 이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쪽 한번 볼게요. 같은 이치로 설명하면 돼요. 같은 이치로. 자, 제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써놨냐면 여러분 요거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물을 기준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일부러. 자, 숫자는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졌죠. 이렇게 커졌어요. 하지만 요 글자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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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여기와 대칭이 돼 있죠. 대칭이 돼 있어요. 점은 곧 자리이고 선은 곧 방향이며 면은 곧 이동이요. 시공간의 부피였다면 이쪽은 시공간의 중력과 질량이다. 이쪽은 내가 주체자이자 관측자로 존재했다면 이쪽은 주제자이자 관찰자로 존재의 시점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 구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뉘었다는 거. 요 밑에 글자는 자, 그럼 이쪽은 이 방향으로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물질 세상은요. 부피기 때문에 켜켜이 쌓여야 되겠죠. 물질 세상은. 하지만 정신과 영, 무질의 세상은 근본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에 자리가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명해요. 하지만 길은 똑같아요. 자, 지금 설명한 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 지점은 이쪽이기 때문에 요소로서의 시작되는 면은 역으로 자리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자리한다. 역으로. 자, 요거는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해보세요. 자, 본심 본태라고 하는 것은 우주 시작의 본심 본태는 우리가 보통 이 시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점. 일시 무시하기 이전의 이 시점이 본심 본태의 작용이에요. 심은 여기도 있지만 물질로 본다면 본심 본태가 이쪽이죠. 자, 무질 세상의 완성형 무에 가까운 10의 자리도 본심 본태의 자리예요. 왜? 무는 곧 10이고 10은 곧 0이며 무는 곧 0이며 0은 곧 10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누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를 일체라고 본다면 본심 본태의 위치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심 본태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가 있겠죠. 점이 있고 선이 있으면 켜켜이 이동하면서 쌓일 것이고 그것은 내 영혼의 무게를 늘려서 내가 스스로 온전히 있는 관찰자와 주제자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주제자하고 관찰자와 주체자하고 관측자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는 실질적인 내가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자와 관측자라는 것은 나이지만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다. 육방세계가 열리는 오의 자리는 그런 것이 더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지식의 향연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하죠. 지식세상, 이 물질 세상에서 나로서 바라앉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주체자와 관측자로서 내가 올바른 우주관념, 과학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열린 시선으로 해석해내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우주관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영의 세상에서는 시작했지만 혼이 점점 약해지고 백도 잘 모르면서
육신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관측한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주체적이고 관측한다는 거 굉장한 일이죠. 주체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잖아. 주체적으로 행동해라. 근데 그것은 물질 세상에서의 해석이에요.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주체적인 거. 어,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제가 중요도를 두는 건 이쪽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가 점선면 시공간 나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쌓이면서 시공간을 이루어 그곳에 내가 존재한다. 무주의 무질 세상이 더 활개가 치고 영이 혼이 더 작용을 하는 이쪽 세상에서는 그 점이 곧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이고 그 자리로 가야 하는 방향을 내가 보는 것이고 자,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 영과 혼에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물질의 실질적인 부피가 아니라 그것의 내용적인 중력, 거의 의미가 육방에서는 더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연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주제자, 관찰자는 시점상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자이자 관찰자의 작용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래서 어디까지? 원래 있는, 스스로 있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 그 시점이에요. 이것이 곧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봐야 돼요. 비우기만 하면 못 봐요, 절대.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여러분, 여기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본다? 자리를 인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으로 가서 나의 영혼의 무게를 늘린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진짜 어려운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그죠? 자,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마지막쯤에 설명할 거긴 한데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왜 우리 주제자 하면 창조의 힘이 있는 것 같고 왠지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리가 여기이기는 하나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 자리가 여기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곧 주제자는 무와 같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주제자는 곧 무와 같다. 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관찰자. 관찰자는 즉 누구? 나. 뭐가 더 작용하는? 영이 더 작용하는. 무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곳에 기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주제자로서의 여러분은 모든 곳에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제자예요, 지금. 이것이 조화 선생님도 얘기하는 당신이 미륵입니다예요. 주제자는요,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자이다. 주체자는요, 물질 세상에서 그냥 뚝딱뚝딱 음식 해먹는 것이 주체자예요. 그리고 우주를 관찰하는 것, 망원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양자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관측하는 거예요. 관찰하기도 하지만 관찰은 더 기초적인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관찰이라고 하는 건. 자, 태초에 하느님이 일일이 관측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의 빛을 나여서 만물의 세계가 펼쳐졌다 했을 때 점선면에서 시공간이 쭉 하고 생겨서 내가 태어나서 육방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하느님이 보기에 여기 막 관측하고 있고 하느님이 주체적으로 뭘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자유의지를 준 이유예요. 자유의지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제일 자명한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표현해요. 그죠? 지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자는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제자의 더 근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관측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있는 것. 그러하게 있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죠.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 그거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것은 곧 누구? 주제자. 주제자는 곧 누구? 나. 어, 여러분이 물질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쪽을 제가 자꾸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 부피 세상 물질 우주 6차원에서 여러분들을 꽁꽁 싸매어서 주체자 관측자가 뭐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주체자 관측자로서의 나를 두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빛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극복해 내셔야 돼요. 이면을 볼 줄 알고 선과 악이 동시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려면 무슨 힘이 더 필요해요? 신보다는 백의 힘이 더 필요하죠. 백의 힘보다는 혼의 힘이 더 필요하죠. 그것보다는 무슨 힘이 더 필요해요? 영의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오해 자리죠. 같은 오해 자리긴 하나 물질 세상에서 오해 자리에서 육방을 열었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서 영혼백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는 육방 세계의 오해 자리를 다시 앉아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매번 육방 세계를 이쪽의 육방 세계로 교체해야 돼요. 바꿔서 동전 뒤집기 해서 부등호를 이쪽으로 열어서 부등호를 이쪽으로 열어야 돼요. 이쪽으로 열어서 주체자이자 관측자의 세상을 벗어나서 주제자이자 스스로 있는 관찰자로서의 나를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을 하는 이유예요. 이유. 마음만 비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비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력은 이거 굉장히 쉽고 자명하긴 하지만 어려운 거죠. 중력 이거 이해 못하죠. 부피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쌓이면 적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일적십 거 하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육방에서 열린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중력 거의 의미는 이것에 비하면 훨씬 더 크죠. 이 중력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일적씩 거죠. 여기도 일적씩 거예요, 물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거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쪽은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적을 써놓은 거예요. 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지만 부피로 이해도 해도 되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피는 아니잖아. 안 보이는 거라면서요. 그죠? 공기는 안 보이는데 뭐하는 부피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도 잴 수 없고 부피도 잴 수 없어. 하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질량이 아니라 중력이라고 하는 것, 중력이 왜 존재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력이란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할까? 중력이라는 것이 지구만 해도 중력이 존재하고 태양도 중력이 존재하니까 이런 괴를 만드는 거겠죠. 달도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중력으로서 서로 존재하는 거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 그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있으려면 상반되는 게 있어야지 관찰이 되고 관측이 돼요. 스스로 있으려면.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완벽한 무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딱 끝나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로서 딱 끝나는데 여기서 개미만큼만이라도 시작된 것, 이 순간이 벌어지는 순간 시간과 중력과 무게와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은 다 시작돼요. 우주 차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끌림. 물질 세상에서 여러분 끌림이니까 중력이다. 무질 세상에서도 끌림이 있겠죠. 당연히 무질 세상에서 끌림이 있어요. 끌림이라고 하는 것. 이거 중력이에요. 나중에 과학이 얼마나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끌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중력이에요. 끌림은 물질의 끌림도 포함한 우리 지금 여러분하고 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끌림이 있어서 만난 거죠. 이거 인연이죠. 인연. 끌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연은 뭐예요? 나. 그것은 곧 존재. 이 이유가 다 중력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가 다 중력이다. 무주 차원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 차원에서 나조차도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물질에서도 음과 양이 있듯이 무주 차원에서도 음과 양이 존재해요. 음과 양이.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초적인 물을 음으로 규정할 것이냐 양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런 얘기 누가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시 무시했을 때 이 점 자체를 플러스로 인지할 것이냐 마이너스로 인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자, 일단 간단하게 물질 세상에서 아무리 태초에 1이 시작됐더라도 1이 시작됐더라도 일시 무시할 때 1, 그것은 그냥 플라마이나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따지는 게 어렵지. 여기서. 혹은 요 근처에서 따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요 근처에서. 무질 세상에서 음과 양을 나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많이는 못 나갔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요 정도만 이제 진도가 나간 거죠. 뭐, 요 밑에 것도 있었죠. 자, 어쨌든 점이 모여서 물질 차원에서의 우주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면서 그 면이 켜켜이 쌓여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 때 육방이 열린다. 그것이 우주의 6차원.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무주의 6차원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신의 힘이 아니라 물질의 힘이 아니라 영의 힘을 더 공고히 하는 무질의 힘으로 나를 주제자이자 관찰자로 설정을 하고 중력의 의미를 이해하는 육방을 바로 열며 영의 자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7의 자리로 이동을 해서 8의 방향을 열고 9의 자리를 비로소 앉을 때 본심태의 본심 본태의 그 자리로 스스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의 설명은요. 천부경에서의 차원의 설명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무주 차원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헛소리죠. 헛소리. 헛소리죠. 하지만 굉장히 이거 자명해요. 이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우주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기본 이해는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천부경이 말하는 이런 차원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나서 과학을 바라보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진 않아. 우리가 막 수식은 못 찾죠.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주 물리, 기초 우주 물리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의문도 할 수 있어.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가져야죠. 의문. 자, 천부경 자체도 의문을 가지라고 했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우주 6차원과 무주 6차원을 이해하면 된다. 지금 설명하는 방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차원을 저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나를 주제자, 관찰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나를 물질 속에서 허덕이게 하면서 그냥 주체자, 관측자로 내버려 둘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홈백신의 작용만 할 것이냐, 그것에서 벗어나서 백혼의 작용에서 영의 작용까지 끌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거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나 우주에 대한 이야기나 우주 물리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 과학에 대한 어려운 거 아니라 기초 과학에 대한 그런 그 영상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천부경이기 때문에 그것 포함한 것이 곧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 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신을 이해하는 것이 곧 스스로 있는 자 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꼭 이 과정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큰 카테고리로서 제 천부경 강의에도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천부경 강의에서도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가 나눠서 순차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하지만 천부경은 그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부경도 무한한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